그러던 1410년 양녕대군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태종이 경악할 만한 내용이었는데요. 자, 바로 이것입니다. 잠깐만, 설마 진짜? 세자가 몰래 기생 봉지련을 궁중에 불러들였다. 기생? 맞습니다. 자, 이 기생 봉지련을 마음에 둔 세자. 결국 세자군까지 부른 겁니다. 진짜? 네. 아, 선생님 근데 조선 궁궐 안에 네. 기생을 부르는 게 절대해서는 안 될 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세자는요, 도덕적으로 모든 신하와 백성들의 모범이 돼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요, 세자 본인은 물론이고요, 왕실의 도덕적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어휴. 그런데 자,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았네? 이 사실을 알게 된 태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와. 이번엔 진짜 회초리로 네. 혼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진짜 많이 혼냈을 것 같아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요, 기생 봉지련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우와, 진짜 세게 나온다. 그런데 이때 양녕대군이 태종의 화를 부르는 행동을 합니다. 태종에게 반항한 거죠. 태종의 조치에 화가 난 양녕대군은요, 밥을 안 먹습니다. 단식 투쟁한 겁니다. 그저 입맛이 없을 뿐이옵니다. 네가 지금 날 겁박하는 것이냐? 이 세자의 단식 소식에 아버지 태종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이때 태종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조치를 내리죠. 바로 잡아서 가뒀던 기생 봉지련도 풀어주고요, 이 봉지련한테 한술 더 떠서 비단까지 하사합니다. 와, 이 통했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태종이 정말 양녕 너무너무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오냐오냐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버릇이 아, 아들 화 풀어, 아들 화 풀어 이거 아니에요. 잘못냈으면 그러니까. 혼도 안 내고.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런 태종의 너그러운 용서에도 불구하고요, 세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이고야. 오히려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곁들여가면서 유흥을 계속 즐깁니다. 1413년 세자가 20살이 되던 해, 태종은 황당한 말까지 듣게 됩니다. 어떤 말이냐고요? 바로 세자궁 북쪽 담 밑에 작은 지름길이 있으니 몰래 숨어서 드나든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자를 데리고 와서 논다고 이제 태종이 계속 뭐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지? 하다가 찾은 방법, 바로 세자궁에 드나들 수 있도록 개구멍을 뚫어놓은 거예요. 와, 열정적이네요. 자, 이 소식을 들은 태종은 또 어땠을까요? 아하. 아이고, 세자가 그 자국 구멍으로 들어가면 허리가 안 좋아지니 키워주겠다. 그래가지고 크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하면 허리가 나간다. 그 전의 모습으로 봤을 때. 야. 예? 아이고.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된 태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태종은 세자에게 별다른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에휴. 눈을 감아준 겁니다. 대신 양녕대군이 가까이 했던 그 기색을 멀리 보내고요, 세자의 비행을 도운 관련자들을 벌 주는 선에서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이 태종의 조치에 양녕대군이 큰 불만을 품습니다.
겁니다. 자신이 어울리던 사람들을 벌 준 거 이거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에휴. 자, 그래서 다시 단식을 시작합니다. 와 근데 이제 아버지를 딱 파악을 해놨네. 자,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태종의 아내이자 세자의 어머니였던 원경왕후가 세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너는 어리지도 않은데 어찌 아버지께 이렇게 노여움을 끼치느냐? 어여 밥을 들도록 해라. 결국 이 원경왕후의 중재로 양녕대군의 개구멍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혹시나 큰아들과 멀어질까 봐, 또 아들이 세자로서 자질을 의심받을까 봐 애써 봐준 겁니다. 와. 그런데요, 1413년 8월 태종이 참고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큰 거다. 오.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네. 어? 이게 뭐죠? 매? 예, 매입니다. 매입니다. 자, 이 평소 이 매를 데리고 사냥을 즐겼던 양녕대군이 네. 세자궁에서 매를 몰래 키우고 있다는 걸 태종이 알아버린 거예요. 자, 이때 태종은 평소와 달리 어마어마하게 화를 냅니다. 기생을 부른 것도 아니고 뭐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닌데 이 장난바라기 태종이 왜 불같이 화를 냈을까요? 그냥 매를 키우는 게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매나 개와 같은 애완동물을 금했는데 어찌 명을 따르지 않는가? 아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면서 이 동물을 기르고 사냥에만 빠져 있으니까 아예 동물을 키우지 마라! 라고 어명을 내렸거든요. 자, 그런데 그 어명을 세자가 어기고 몰래 매를 키우다가 들킨 거예요. 선생님 근데 아무리 세자여도 어명을 여기는 건 뭐 그러니까. 못 봐주지 않아요? 큰 당연하죠. 문제는. 아버지의 명이 아니라 임금의 명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세자는 어민이 군신 관계입니다. 어명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세자의 마음은 반드시 그 자리를 좋게 믿고 있는 때문일 것이다. 만약 과연 뉘우치지 않는다면 종실에 어찌 적당한 사람이 없겠는가? 오. 와. 와 드디어. 드디어 좀 정신 바짝 드는 말인데요. 네. 그죠? 예. 그죠? 와. 태종은요, 너 계속 이러면 세자 자리에서 쫓아낼 거야 라고 지금 초강수를 둔 겁니다. 예. 네가 아무리 부족해도 너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냐? 한마디만 하겠다.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아바마마! 와, 진짜 세게. 엄청 세게 나왔네요. 많이 참았지. 많이 참았지. 자, 그리고요, 다 필요 없다면서 세자의 제왕 공부 시간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세자를 절대 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양녕대군의 머릿속엔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태종이 언급한 종실의 적당한 사람은 과연 누구를 가리킬까? 양녕대군이 둘러봤을 때 아주 눈에 띄게 총명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다방면으로 뛰어난 자질을 가져서 모두가 칭찬했던 그 사람. 아 여기서 나오는구나. 네. 이도? 네. 태종의 셋째 아들 이도 충녕대군입니다. 이야.
양녕대군보다 3살 아래였던 충녕대군을 향한 칭송은요 이미 이때부터 권례에 자자했습니다. 이야, 이렇게 다르네. 네. 공부하라고 잔소리 듣고 태종에게 혼났던 양녕대군. 자, 그런데 공부는 정말 잘하고 모든 분야에 뛰어났던 충녕대군. 이미 세자의 자리는 정해져 있었지만 태종의 말을 들은 이후 양녕대군은 동생이라고 해도 이거 신경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경진자가 된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기 보이죠. 시작하지 않았을까. 자, 이 화가 난 태종을 본 양녕대군 어떻게 했을까? 되게 얌전해졌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후에 아들과 함께 이 가족 행사도 같이 하고요. 다시 잘 지내려고 했죠. 다시 뭐 다시 잘 챙겨야죠. 맞습니다. 우리 안녕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죠. 자, 이후 태종은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와 사람을 등용한 것 외에 모든 정치적 결정은 세자와 의논하라. 오. 그러니까 태종이 국정 운영을 누구한테? 양념에게. 예. 누구한테? 세자한테 맡겨보기로 한 겁니다. 자, 이 태종은요. 양녕대군이 차기 왕으로서 실물 볼 수 있는지 자질을 검증할 아주 중요한 시험대에 올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자인 양녕대군 이 역할 잘 해냈을까요? 실록에 그렇게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세자가 어떻게 했다라는 게. 근데 그건 뭐냐면 이 세자가 맡은 게 되게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만하게 잘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록에 특별한 얘기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거는 세자가 이런 국정 대리 업무를 상당히 잘했다. 잘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반증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후 태종은요. 세자가 괜찮은 후계자 될 수 있겠는데? 라는 그런 일말의 희망을 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세자가 왕위를 물려받는 그날까지 정말 끌고 가려고 태종은 노력을 다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태종의 희망이 산산조각나는 사건이 또 터집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조선의 세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양녕이 저지른 겁니다. 조선을 뒤흔든 초유의 세자 스캔들. (1417년 2월) 세자인 양녕대군의 나이가 24살이 되던 해, 하루는요 세자가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말을 듣게 된 거죠. 그 아리따운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사람. 어리의 자색과 재해가 모두 뛰어났다고 칭찬하였다. 어리란 사람이에요? 네. 즉 얼굴이 곱고 재능이 뛰어나다고 소문이 자자했죠. 사실 실록에 아주 예쁘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딱 2명입니다. 바로 장희빈과 어리. 딱 둘이에요. 근데 네, 두 예전에 몇 우와, 명 배운 것 우리 같았어. 장희빈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2명이구나. 어리. 자, 그런 어리의 소문이 또 이 세자 귀에 들어간 거죠. 바로 양녕대군의 호기심이 요동치기 시작하죠.
양녕대군은요 예쁜 수가 놓인 주머니를 선물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어리를 만나려고 세자공 담도 넘습니다. 야, 담을 넘는 사랑. 어떻게든 이 어리의 마음을 얻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 어리를 세자궁 안까지 데려와서 몰래 만나는데 성공합니다. 와. 자, 그리고요 그 만남을 계속 이어갑니다. 비밀 연애네. 자, 그런데 이 세자가 만나는 어리의 정체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기생? 기생보다 더한 거죠. 막 노비? 노비? 노비 쪽. 자, 이 충격적 정체 한번 추적해 보세요. 충격적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길래? 왔다. 느낌 왔어요? 네, 어리는 결혼을 했어요. 아 진짜. 맞습니다. 그녀는요 아... 이미 한 남자의 아내였던 겁니다. 아하. 게다가 더 놀라운 건요 어리는 종이품, 지금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전직 고위 관리의 첩이었던 겁니다. 전직 관리의 첩이란 걸 알면서도 꿰어내서 궁으로 데려온 겁니다. 이건요 이전에 기생을 만났던 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지금. 이거는 진짜 약간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정도의 정말 큰 잘못 아닌가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삼강오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강오륜은 이제 유교 국가의 윤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이 되는 윤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그 삼강오륜의 윤리를 어기는 죄를 범했다. 이거는 세자는 물론이고 왕실 전체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이 아주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세자의 간통 사건을 접한 태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리라는 여인은 지금 어디 있어? 세자궁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원부로 압송하였습니다. 분노한 태종은요 양녕대군과 어리가 만난 걸 도와준 사람들 모두 잡아들여서 아주 잔혹하게 국문합니다. 대다수가요 몸이 부서지도록 장을 맞았고요 목이 베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회초리만 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목에 사람을 배웠으니까. 죽이기까지 한 거잖아요. 너무 오. 화내셨다 이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태종의 분노. 당연히 세자 양녕도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자, 태종은 이번 사건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이번에는요 태종이 세자에게 이걸 하라고 뜻을 전합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네. 반성문 읽었잖아요. 종묘에서. 맞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봤던 그 종묘, 거기서 세자가 잘못했다고 반성문을 읽는 모습입니다. 겸손함을 잃고 법도와 예의를 무너뜨려 국사를 혼란코자 한 죄 그옵니다. 이 나라 조선을 위해 헌신하는 것으로 그 죄를 씻고자 하나이다.